이제 6번째 시간으로 수업으로는 이제 8강 시간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뿌리 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했다 하면서 그 위쪽 공간, 자궁 공간, 자항 공간을 풀어내는 테크닉들을 연습을 했었죠. 요니 무드라로 감정도 직면해보고 스와디 스타나 차크라였어요. 그래서 니야마의 또 다른 한 가지 사항이 스와디 야야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야기했었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잘 탐구할 수 있는 공간,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쪽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을 니야마 사항에서는 스와디 야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니야마 사항 4가지를 나눴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 책에서 또한 언급되고 있어서 그 한 가지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오느라고 여기 많이 지워졌지만 복부 차크라의 이름은 우리가 물을 지나서 가장 라자스한 공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 마니푸라 차크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니푸라 차크라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보석이 빛나는 도시, 광택이 나는 도시, 보석 이렇게 직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복부가 태양처럼 불처럼 따뜻하면 우리는 배심에 의해서 성공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속설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복부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계속해서 태양 경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벌써 저희가 되돌아보시면 2강 시간에 우디아나 반다를 잠그면서 코어 요가를 진행했었죠. 그러면서 아리샷 바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태양처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6가지 적의 마음 중에서 자만심과 질투를 나누면서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운명을 사랑해보자 라는 코어 플로우도 진행했었고 4강 시간 밴드 요가 들어가면서 수리아 A 복부의 공간은 라자스, 의도를 잘 세워서 조금 더 고요함에 이를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샹칼파, 너의 의미라는 곡으로 저희가 의도를 좀 분명하게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5강 시간에는 수리아 B를 익히면서 B는 A와 다르게 전사가 추가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B라, 전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다팝, 내가 나의 전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팝스러운 것들에 너무 소다스럽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보편적인 노래, 보편적인 가치들을 좀 귀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또한 나누었죠. 그렇게 벌써 태양경배 4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복부의 불을 떼자스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혹은 이런 아리샤 바르가 장애물의 마음을 잘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떼자스로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행하는 플로우 이름을 제가 떼자스 요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기억나시겠 텐데 작년 11월 달에 비발라 비다라는 곡에 맞춰서 저희가 떼자스 플로우를 진행했었거든요. 이 노래 가사를 보시면 진실은 없었지 몰락한 왕을 좀 흥겨운 노래로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진실은 없었지 모두 내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 얘기야. 여기에 저희 복부의 공간 생각, 사념, 에고, 자존감으로 상징됐었죠. 이 키워드를 넣으면 복부 차크라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한번 넣어보자면 진실은 사라지지 모두 나의 생각이 지배해버리면 나의 생각이 나의 뇌를 지배해버리면 실은 진실은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자 이 비발라 비다라는 곡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떼자스 플로우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오늘 그 곡에 맞춰서 떼자스 플로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글씨가 점처럼 보이시죠? 거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아나하다 차크라에 대한 언급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써보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책에서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거든요. 첫 번째는 아비디아, 무지라고 번역된다고 해요. 나의 빛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지의 마음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다 알 수 있다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라는 마음도 실은 무지라고 해요. 다 알 수 있다는 마음도 무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니야마의 마지막 5번째 사항 이스와리 뿌라디 다남이죠. 그래서 조금 더 불필요한 나의 의지와 고집, 뭔가를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번역되는 니야마 마지막 사항이었고 이 아비디아에서는 저희가 4월 달에 진주 이야기 나누면서 야냐요가의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곡으로 달경배도 했었고 저의 라임 같은 그런
그 아이유 씨와 나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라임 같았던 그런 세월들 삼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Try to Remember라는 곡을 보시면 12월 엠버라는 라임을 쓰고 있거든요. 엠버 12월에 내가 9월을 돌아본다라는 그런 사색이 담긴 곡이에요. 그래서 마침 딱 9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12월로 가서 지금의 9월을 본다면 지금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제가 상상해 보시라는 큐도 한번 드렸거든요. 이때가 생각나서. 그래서 그 야냐요가를 저희가 한번 복습을 해볼 것이에요. 여기 아비디아에서 야냐요가의 4단계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야냐요가에서는 어떠한 지혜를 우선 들으라고 해요. 책을 통해 듣든 스승으로부터 듣든 우선 들었으면 탐구를 해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엇이지? 그것이 어떤 말일까? 계속해서 탐구를 해보고 그것을 삶 안에서 경험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험에 의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실은 가장 좋은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표현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추분이다 하면서 아유르베다 10가지를 이제 안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1강 시간에도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아유르베다 10가지도 아유르베다 철학도 그렇거든요. 우선 경험해보고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몸에 맞으면 좀 더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경험해라, 실천해라 라는 철학이 또한 아유르베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 중에 첫 번째가 웬만하면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는 테크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의 흐름이 대부분의 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고 등교를 해야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지 나의 고요한 시간이 확보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프리랜서거나 전업주부이시라면 너무 애써서 막 일찍 일어나서 뭔가 고군부터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의 그 방점을 찍으셔도 좋고 혹은 고요한 마음의 방점을 찍으셔서 조금 더 내 몸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삶 안에서 경험을 하고 4번째 깨달음을 얻어라라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가 자세도 계속해서 안내 드리죠. 일단 들어보고 익혀보고 이것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탐색해보고 집에서도 한번 수련해 보시면서 내 자세로 이렇게 습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안에 배우는 자세가 10가지라면 그 중에서 내 몸에 맞는 자세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어도 성공하신 1시간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야냐요가의 4단계가 언급이 되면서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에 의해서 습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 또한 한번 인정해 보아라 라는 그런 큐가 제한되고 돼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삼스가라는 잠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르마 요가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거든요. 우리 삶 안에서 요가하자라고 하면서 야냐 요가 지혜의 길이 있었고 카르마 요가 행위의 길이 있었고 바티 요가 사랑의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까르마가 생성되기 전에 잠재업을 요가에선 삼스카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까르마 요가의 원리가 또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수 7자세, 오늘 장수 7자세로 떼자스 플로우를 진행할 건데 그 7가지 티벳에서 제한되고 있는 7가지 동작 중에 하나가 또한 옴찬틱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탄생하기 전에는 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어떤 퓨어한 상태. 근데 그 퓨어한 상태로부터 바사나 경향성이 일어나면서부터 브리띠, 우리 요가의 정의 기억나시죠? 찌따, 브리띠, 니로다였어요. 브리띠, 요동치는 상태, 산란한 상태, 혹은 바쁜 상태, 혹은 스트레스의 상태로 인해서 삼스가라, 잠재업이 생긴다고 해요. 이 잠재업으로부터 까르마가 지어지고 이 까르마가 계속되면서부터 삼사라, 윤회가 거듭된다는 것이 까르마 요가의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까르마를 그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르마를 그치려면은 그 삼스가라, 어떠한 잠재업이 일어날 때 그것을 좀 잘 포착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을 좀 더 내게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 제한되는 길이 요 3가지 길이었어요. 야냐, 바티, 까르마. 여기서도 아르주나가 크리슈나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야냐 요가를 하면 되는데 그냥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탐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까르마 요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우리는 행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럼 감옥이 되겠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아마 가장 큰 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이 행동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은 긍정적인 삼스카라를 일으켜 보아라 라는 제안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부정적인 그런 바사나 브리띠, 삼스카라 그런 경향성이 포착될 때 우선 잠깐 멈추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 경험 너머에 스와디야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참된 자아를 한번 인식해보고 이 경험을 너그럽게 태양처럼 달처럼 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새로운 삼스카라, 긍정적인 씨앗, 감사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음을 발음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삼스카라, 브리띠, 바사나 경향성을 좀 더 그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가장 퓨어한 어떤 음절로 상징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21장 스무리띠 기억이라고 번역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아시탄가 요가를 수련하시는 분이죠. 아시탄가 요가는 아마 해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퀀스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매 수업이 시퀀스가 달라가지고 저도 못 외워서 막 맨날 이렇게 보고 하지만 아시탄가 요가는 시퀀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시고만 계시거든요. 그리고 초보자가 들어오면 책을 보고 그 책을 보면서 순서를 따라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보면서 잘못한 동작만 이제 짚어주고 소화할 수 없는 동작을 학생이 무리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멈출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가 정해져 있고 학생이 온전히 외워서 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죠? 스무리띠, 기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조금 일으키기 위해서 매트도 이렇게 까는 게 웬만하면 복부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은 시각이고 목 차크라, 조금 더 상위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은 청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한 에너지를 다루어야 할 때는 우리는 시각보다 청각을 조금 더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안쪽의 자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각을 쓰는 것보다 청각을 쓰는 게 조금 더 안쪽으로 깊게 주의가 기울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를 보는 것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시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마치 이것을 외운 것처럼, 시리즈를 외운 것처럼 집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보이게 저렇게 까나 싶으시겠지만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탄가 요가도 시리즈가 정해져 있는 것도,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것도 그러한 스무리띠, 조금 더 안쪽의 자아를 잘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에서 모두 복부 차크라를 깨워주는 자세, 사마나 바유가 흐른다고 했었죠. 트위스트, 깊은 트위스트 자세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깊은 트위스트와 특히나 삼스카라에서는 파리가 아사나, 빗장 자세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나의 빗장을 풀 수 있는 내가 나다, 그런 빗장, 그런 부정적인 삼스카라를 태워버릴 수 있는 떼자스,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이 요가의 가장 큰 힘이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서 오늘 파리가 아사나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아나하타 차크라는 복부 잘 불이 지펴지면 가슴 공간에서 우리가 잘 휴식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고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나하타 차크라 용서, 연민, 사랑으로 상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용서와 사랑의 주제 또한 한번 선정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프라나바유가 흐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프라나바유를 잘 깨우기 위해서 이번 한 달 제가 요가원에서도 이효리 씨의 소식을 들었고 여기 출강반에서도 한 선생님이 그 이효리 씨가 요가원을 오픈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효리 씨가 요가계에서 좀 핫했던 한 달인 것 같아서 이효리 씨의 애니클럽으로 저희가 플라멩고도 했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플라멩고를 작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는 사랑이 있었네 라는 곡으로 가을의 그런 이별의 시린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곡으로 저희가 111배를 개최하기도 했었어서 우리가 요거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곡에 맞춰서 한번 쉬는 시간 또한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장에서는 홀리 축제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인도의 추분 날에는 홀리 축제, 용서의 날로 상징이 된다고 해요. 홀리 축제가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용서는 나를 돌보는 일이다. 불안한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겸허한 요청이다 하면서 가슴을 열어내는 자세, 파도 웃다나 씨 자세가 제한되고 있어서 우리 가슴을 여는 자세로 용서의 마음 또한 한번 일으켜 볼 것이고
사랑에서는 라트나, 하누만 자세, 하누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누만 원숭이 신이죠. 그래서 요 사랑이 있었네 플로우 자세, 플로우에는 그 하누만 자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누만 원숭이 신은 바유신, 공기신의 아들이었고 수리아, 태양신의 제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누만을 연습하게 되면 바유, 공기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은 어떻죠? 공기를 잘 우리 한국에서도 원숭이 이러면 조금 가볍고 장난기가 많은 걸로 비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을 유일하게 하누만이라는 원숭이는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보시면 수리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신과 겸손, 고개를 계속해서 숙이고 뒷걸음을 하는 그런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하누만 자세를 수련하게 되면 이런 바유, 유연함과 평정심을 기를 수 있고 수리아에게 하누만이 했던 것처럼 헌신과 겸손을 일으킴으로써 삶 안에서 야마에서의 한 사항 아빠리그라하가 확립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리그라하 하면 불탐이라고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에서도 불탐이 삶 안에 확립이 되면 모든 풍요가 내게 온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의 원래 뜻은 무언가 물질로 자존감의 근거를 삼지 않을 때 이미 내게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점차로 초승달에서부터 상현달을 향해 가는 이 시즌이죠. 외부와 잘 관계 맺기 좋은, 뭔가 바깥으로 액션을 취하기 좋은 시즌, 이렇게 야마를 실천하기도 좋은 시즌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러한 자세들로 복부와 가슴을 깨워